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나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보증보험이 안 되는 경우들, 전세 만기 시기들이 도래하는데 집값이 하락을 많이 해서 전세가 하락 등으로 인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을 하는데 다음 세입자의 수요가 많지 않아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보증금을 못 내어주고 또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가고, 그 전에 내용증명을 작성하면서 불화도 있고 언쟁도 있고, 요즘 이런 갖가지 소재기 전 혹은 소재기 후 등등의 진행 단계로 전세금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제가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히스토리라는 곳에 글이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라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분의 익명성 보장도 있고 저는 모르는 분이기도 하거니와 개인정보는 다룰 수도 없고 안 되기도 하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금, 특히 보증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빌라일수록,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빌라는 굉장히 높잖아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다면 당연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말 최소한의 또 최소한의 노력으로는 등기부상의 선순위, 어떠한 권리가 없어야 되고 융자 같은 기타 제한사항도 당연히 없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를 할 때 기존에 융자가 있던 집도 전세를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죠? 융자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기본적으로 당연히 계약을 합니다. 특히 빌라는 그래요. 그래서 전세금을 가지고 그 융자를 말소하면서 잔금날에 세입자를 최우선순위로 권리를 만들어주고 앞선 권리 기타 제한사항들을 다 없애주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잔금시 처리를 하죠.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했던 건입니다. 등기부 등본, 정확히는 옛날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맞는 말인데요. 등기부라고 그냥 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 등기부만을 믿고, 믿을 게 등기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믿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백중백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다 등기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열람을 하고 보여드리죠. 그런데 이 등기부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공신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신력이라는 게 이 서류를 공공연하게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신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등기부는 공시 효과만 있고 공신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등기부를 믿고 어떠한 거래를 했을 때 책임을 등기부를 기준으로 어떠한 판가름을 하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공시, 만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효과는 있는데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이나 재반사항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바탕으로 판가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맹점이고 이 등기부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자, 이번 사건은 어떤 경우냐면은 잔금날 임대인이 대출을 완납했다고 해서 잔금을 넣었대요. 거주하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서 통지서가 날아왔답니다. 자, 청천벽력 같은 얘기겠죠. 알고 보니까 임대인이 대출을 갚았다고 하고 공신력이 없는 이 등기부를 이용해서 등기부를 위조한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완납했다고 본인이 위조한 거를 임차인한테 보내주고서 대출을 안 갚고 그 보증금을 횡령한 사건인 거죠. 큰 범죄죠.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이 임대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쁜 의미에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양심도 피도 눈물도 없고 얼마나 깡이 좋으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이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 그럼 등기부밖에 믿을 게 없는데 공신력이 없다면, 그럼 공시효과만 있는 이 등기부만을 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거래를 해? 아,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그나마 미연에라도 차선책으로라도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 대출 완납 서류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대출 완납 서류라고 하면 거창할 건 아니고요. 임대인이 예를 들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다면 은행에 가서 돈을 갚겠죠. 그럼 말소를 등기부 등본을 하기 전에 은행에서 돈을 완납을 했으니까 은행에서 해주는 게 뭐죠? 돈을 다 갚았으니까 완납 영수증이라는 걸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등기부 등본을 그 주인이 보낸 등기부가 아니라 법무사님을 끼고 거래를 했다면 법무사님은 확정된 등기부를 가지고 보여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무사님이 진행하는 지금 상태에 오늘 바로 등기부가 말소가 확인이 안 된다고 해도 어쨌든 이 법무사님이 처리해주는 서류로 대출을 완납해서 등기 말소 신청을 했다는 이런 내용, 혹은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그 은행의 대부 혹은 여신계라고 불리는 담당자님이 발행해주는 완납 영수증을 가지고 그걸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끔 어떤 경우는 대출을 완납하지 않고 완전히 말소하지 않고 일부만 말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금액을 감하죠.
대출 금액 1억이 있는데 일부만 말소한다. 3천만 원만 말소한다고 가정을 하면 7천만 원이 남겠죠. 그러면 일부를 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감액 등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억에서 이제 등기부가 7천만 원으로 금액이 낮춰져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다 갚지 않아도 이렇게 감액을 할 때도 반드시 등기를 해줘야지 유효한 겁니다. 왜냐하면 3천만 원 원금을 갚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등기부에 1억이 있잖아요. 그럼 1억까지 근저당이기 때문에 계속 업앤다운을 할 수가 있어요. 변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맥시멈 7천만 원까지로 조절을 하려면 7천만 원까지 감액 등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실제 대출을 상환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등기부에 공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일반적으로 하지만 임대인이 보내주는 등기부보다는 은행 담당자가 보내주는 완납 영수증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렇게 위조 변조하는 등기부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에도 회자되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아주 극악무도한 임대인의 사건인데요. 실제로 임차인이 더 극악무도한 경우들도 있으니까 임대인을 싸잡아서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런 이미지를 갖게끔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서는 임대인이 정말 나쁜 사람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경우를 들어서 임대인이 나쁜 경우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의 경우는 대출을 말소할 때는 가능하면은 이 임대인분이랑 은행이 주변에 1금융권에 보통 대출을 받으셨으니까 근저당 같은 걸 상환할 때 말소할 때 은행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혹은 임차인도 필요하다면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자리에서 완납영수증을 받고 그 은행에서 담당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가짜 서류를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범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은행 담당자의 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은행에 동행을 해서 제가 완납영수증을 받아서 찍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임대인께서 직접 은행에 다녀오셔서 그 영수증을 다녀오시는 길에 찍어주시는 경우 완납영수증을 지참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등기부를 믿지 마세요는 아닌데요. 등기부만을 믿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정확히 맞겠죠. 자,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강조드려요. 등기부를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차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를 바탕으로 아까 근저당이나 이런 전세권 등등은 다 을구라고 해서 갑구, 을구의 표현이 되는데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들을 표시하는 곳인데요. 그렇다면 주인이 누구고 주인에게 어떠한 압류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려면 갑구라고 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갑구를 잘 보셔야 돼요.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 등이 걸려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용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사전에 계약 전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혹은 말소사항에 압류나 가압류가 많이 걸렸던 주인이면은 저도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매매건이다. 매매건이면 어쨌든 주인이 바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잖아요. 이 사람의 소유권 아래로 귀속돼서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집을 내가 내 명의로 사는 거잖아요. 이걸 말소만 하면 그만이란 얘기죠. 그래서 압류나 가압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어떤 공단 혹은 어떤 기관에서 압류나 가압류를 걸었겠죠. 혹은 개인이 가압류를 걸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말소를 반드시 한 걸 확인하는 게 똑같겠죠. 기관이면 기관, 개인이면 개인. 말소한 걸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을 하시고 동일한 로직으로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공단이나 기관에 압류가 걸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이럴 때는 해당 공단이나 기관에서 압류를 해제를 하면은 완납을 했다는 완납 영수증을 줍니다. 자, 예를 들면 국세가 많이 밀리는 경우 일반적으로 많은데요. 그럴 때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가 걸리는데 자, 이 압류도 당연히 완납을 했다 그러면 국세 완납 증명 혹은 지방세가 걸렸다면 지방세 완납 증명 등으로 첨부를 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세나 지방세 완납 증명원을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걸로 이제 신설을 하기로 했다. 통용화되어 있지 않고 상용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완납 증명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완전히 납부했다. 이걸 증명한다. 라는 게 완납 증명이죠. 그럼 세금도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다 각각 완납 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류가 어디서 걸렸는지, 빚을 어디서 졌는지 이 내역을 확인하셔서 빚을 지게 만든 그 채권자 있죠. 권리자들, 그 권리자들에게 영수증을 받으시라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등기부만 무조건 믿으시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확실한 안전장치로 완납 영수증을 같이 첨부를 받으셔라. 그래서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을 확인을 하시고 매매 혹은 전세, 임대차를 진행하시라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서두가 많이 길었지만 일반적으로 잔금 시에 대출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치르죠. 잔금을 치르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납부할 때 납부한 당일날 등기부가 바로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완납을 했을 때 혹은 다음날 혹은 늦으면 다다음날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납 영수증을 필수로 첨부를 받으시면은 납부를 먼저 해야 등기부가
등기부가 말소될 거잖아요. 그 납부 영수증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에도 좋잖아요. 납부 영수증 먼저 주시면 어차피 등기부는 내일이나 모레 확인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확인하더라도 납부를 하셨으면 납부 영수증 먼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도 좋고, 그리고 안정성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올해 공시지가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다들 굉장히 많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옛날 전세가 그대로 놨을 경우에도 전세가 많이 올랐던 상태의 전세가이기 때문에 지금 보증보험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제가 최근에 많은 사건들을 보다 보니까 이 보증보험도 조건이 점점 보증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까다로워지고 있긴 한데 보증보험은 꼭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대출이 있다면, 이걸 말소했다면 플러스 알파로 완납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셔라 라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자 정리사항입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